안녕하십니까. 노인 두뇌 훈련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김민주입니다. 오늘 제1강에서는 이제 뇌의 기능과 인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노인 두뇌 훈련 지도사 과정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이 공부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은 이 노인 두뇌 훈련 지도사라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그리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치매 예방을 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는 그런 맞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두뇌 훈련 지도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치매가 걸리게 되면 우리가 치료약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뇌 훈련 지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치매는 일단은 안 걸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치매를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연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 두뇌 훈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두뇌 훈련에 대해서 공부해 놓고 그것을 누군가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일석이조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인 두뇌 훈련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교육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의 치매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적 심리적 특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치매가 걸렸을 때 초기하고 중증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학습을 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때요? 인지놀이가 어떤 건지, 내가 그 인지놀이, 신체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내가 그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면 그걸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인지놀이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습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진로는 어떻게 되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자격증을 만약에 여러분은 취득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노인의 상황에 맞게 내가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획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고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더라도 이 두뇌 훈련 지도사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양보호사로서만 역할을 했지만, 내가 그 요양보호사로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두뇌 훈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이제 이 일을 할 때 차이점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두뇌 훈련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고 습득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그리고 치료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놀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때요?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가든지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우리가 그 시설에서도 이 자격증을 꼭 취득해가지고 해라라고 많이들 권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할 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고령화 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 관련된 분야의 전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 꼭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노인들과 인지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망,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민회관, 경로당, 아니면 노인대학, 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요양병원, 실버타운, 요양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들고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보여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에 맞춰서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1강부터 20강까지의 강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1주차 1강에서 이제 우리가 1주는 1차 시에서 5차 시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1강에서는 뇌의 기능, 그리고 인지 기능이 어떻게 이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2차 시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에서는 치매의 원인,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4차 시에서는 그 노인들의 질병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5차 시에서는 노화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6차 시에서 10차 시를 얘기하는데, 이 2주에서는 6차 시에서는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그 대상자들은 어떨 때는 표현도 잘 못할 때도 있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7차 시까지 의사소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차 시에서는 내가 치매 환자들을 돌볼 때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9차 시까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차 시에서는 이 치매 돌봄에서 정신행동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3주차에 오면은 11차에서 15차 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1차 시에서는 치매 돌봄 정신행동 증상 두 번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차 시에서는 정신행동 증상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차 시에서는 치매 정신행동 돌봄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4차 시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행동 돌봄 기술, 어떻게 내가 돌보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차 시로 돌아오게 되면은 치매 돌봄 개론이라고 해서 치매 돌봄 사람들의 정의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에 와서는 16차 시에서 이제 20차 시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두뇌 훈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활동에 필요한 손동작이라든지, 그다음 신체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학습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차 시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요법, 여러 가지 미술 치료라든지 웃음 치료 이런 것, 독서 치료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기서 알아볼 것이고, 17차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글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리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차 시에 와서는 이제 운동과 훈련입니다. 뇌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훈련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18차 시와 19차 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차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계획, 내가 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주에서 4주차까지 잘 하시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보시고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치매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구의 고령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의 진입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속한 사회 발달로 인해서 1960년대 이후에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이 발달이 의료적인 발달도 있어서 생활 환경도 좋아지고 의료 발달로 인해서 생명이 더 연장되어지는 시기가 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도시화, 정보화, 핵가족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인구의 고령화 시대다.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다. 왜? 지금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저출산 시대다 얘기를 하죠. 출산하는 비율은 작아지는데 노인들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사람들은 줄어들고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내가 도달했을 때 사고가 있는데 빈곤, 질병, 고독, 무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노후 대책을 잘 해놨다라고 하면 뭐 빈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자식들 위주로 이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늙었을 때는 경제적인 것들이 받쳐지지 않아서 빈곤에 허덕이는 이제 노인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때문에 이제 노인들의 이제 아픔이 되겠죠. 우리가 아프지 않고 늙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아픔 없이 늙은 건 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조금은 늦출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질병 하나씩 더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질병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질병이 발현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 이제 고통이다. 그 다음에 고독, 혼자. 지금은 핵가족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방문하지 않고 혼자 늘 살다 보니까 이런 고독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무의,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할 일이 없이 그냥 멍하니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그다음 우울증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하나 내가 노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수입들이 감소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나이를 먹어도 소일거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소일거리를 하고 있고 지금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조금은 지역사회에서 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몇 시간 일하고 이제 용돈 벌이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빈곤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독이라는 무의를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 속에서도 이 뇌에 생기는 병이 치매인데 사람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마음일까요? 여기일까요? 심장일까요? 여기 마음일까요? 여기일까요? 네. 우리 뇌가 존재하는 것은 뇌라고 합니다. 뇌. 이 머리에서 반응을 하고 이 머리에서 지시하고 그러면 내 몸이 따라가고 내 마음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뇌에서는 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전두엽은 뇌의 앞쪽 부분, 여기 앞쪽 부분 있죠? 여기 앞쪽 부분, 우리가 보는 여기 앞쪽 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뇌의 앞쪽 부분에서는 생각이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도 생기고 참을성도 만들어지고 언어 표현 능력도 생기게 되고 신체 운동 능력도 여기서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두엽은 뇌의 옆쪽 부분에 있는 거죠. 뇌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을 측두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뇌 옆에 있는 측두엽은 언어 이해 능력, 듣기라든지 그 다음에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 측두엽이다. 그래서 내가 언어 능력이 없어지거나 듣는 것도 잘 안 되고 읽기도 잘 안 되다 그러면 측두엽이 망가져서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뇌 뒤쪽이에요. 여기 뇌 뒤쪽. 머리 뒤쪽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하는데 요 뒤쪽 부분에서는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사물을 보고 느끼는,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후두엽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정엽은 뇌 가장 위쪽에 있는 여기를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이 뇌 위쪽 부분은 시 공간을 이해한다. 신체 감각 능력이라든지 시 공간, 공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 두정엽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정엽이라든지 전두엽이라든지 측두엽, 후두엽이 어떤 것들을 관할을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정엽은 느끼는 데다, 느낀다, 뭔가 느낀다.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정보를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두정엽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전두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뇌 피질 중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머리 전체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어 사고 활동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 뭔가 결심을 한다,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행위를 주관하는 곳은 바로 전두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두엽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이제 뇌를 축두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청각을 담당해요. 청각, 기억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바로 축두엽이다. 기억 중추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마라고 해서 중력에 대한 감각 및 그다음에 평형 감각, 이 전정 능력, 이런 냄새, 이런 관련된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축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두엽은 시각 정보, 보여주는 법, 눈으로 보여주는 정보 관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에 이상이 없어도 만약에 여기가 만약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 후두엽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지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인지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대상자들은 이 인지 기능이 뭐 망가져서 뭐 발생되어지는 이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 기능이란 뭐냐? 인간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행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력이 문제다, 언어 능력이 문제다, 시공간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실행 기능이 이제 감소된다, 주의 집중력도 떨어진다, 지남력 알아보는 거, 기억하는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 기억도 있고 장기 기억도 있고, 어떤 치매 대상자는 단기 기억은 못하는데 예전에 오래된 기억은 또 오래된 것들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치매 대상자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언어 능력이 조금 어눌해지게 되고 표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공간이 지금 어딘지, 여기가 우리 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고,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 문제 해결 능력, 실행하는 능력, 내가 수저로 밥을 떠먹는 기능까지도 상실되어지는 그런 기능, 실행 기능이 없어진다거나, 뭔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몇 초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이런 것들, 지남력,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을 한번 어떤 것을 치매라고 하는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억력이 없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 만약에 초기 치매 대상자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 만약에 깊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일상생활의 능력에 뭐가 된다? 장애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기능이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하돼, 점점 낮아져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는 하나의 질환이 아닌 증후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는 단일한 질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후군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혈관성 치매라든지 그의 루이소체 치매, 뭐 전두 축두엽 치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Q&A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력 저하가 있어야만 치매로 진단할까요? 기억력이 저하만 있으면 치매로 진단할까요? 어머니께서 평소 기억력이 아주 좋으셨는데 얼마 전 폐렴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가족들을 조금 못 알아보고 횡설수설 엉뚱한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좋아지긴 하셨는데 이것도 치매인가?
이거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거. 무조건 다 기억을 못한다고 치매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쓴다거나 환경이 변화했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매라고 진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제 치매와 정신 행동 증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매가 걸렸을 때 정신적으로 이상 행동은 어때요? 비현실적인 생각이 많다. 현실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화를 확 내거나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기뻐지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렇게처럼 자기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 다음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 대상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를 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하거나 이렇게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 되어지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면 증상, 잠을 못 이뤄서 계속 이제 잠을 못 자는 이런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배회 증상,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회 증상은 불안해서 자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배회 증상. 이럴 때는 또 배회 증상, 위험한 증상이 많이 있죠. 돌아다니게 되면 누군가 늘 옆에 따라 붙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어디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어떠한 데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또 배회 증상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여러 정신 증상과 행동 증상이 보여주고 있으며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치매는 병입니다. 병이죠. 그래서 정상 노화에서 우리가 정상 노화, 비정상 노화가 있는데 정상 노화에서 나타나는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정상 노화는 뭐예요? 그냥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휘어지고 신체가 조금 활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런 것들은 나이를 먹음으로 해서 좀 떨어지는 기능이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정상 노화라고 하는데 질병을 통해서 내가 아프거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노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노화에 비해서 매우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정상 노화에 비해서 심한 인지기능. 구별 못하고 기억 못하고 이런 인지기능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정상 노화와 달리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거는 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뇌의 분명한 생물학적 변화가 관찰이 된다라는 건데 정상 노인에 비해서 뇌가 작아진다. 그리고 작아지고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찰되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변화가 관찰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병이 아닌 인격체이다라는 건데 인격체로 봐주라는 거죠. 우리가 돌보는 대상자는 치매라는 병이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서 존중해주고 그 인격적인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그 치매 대상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인내심 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다음 포기해버리거나 그러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잡는 올바른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병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뭐 일상생활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에 생기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지 기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이 인지 기능인지. 이 인지 기능이 우리가 나빠졌을 때, 저하됐을 때 이제 치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일상생활이 우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다음에 그동안 잘했던 것들을 못하는 이런 인지가 아주 저하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치매와 정신행동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정리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 우리가 꼭 기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병이, 우리가 치매라는 것도 병이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맞추어서 케어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병이 더 나빠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좀 더 효과를 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버리고,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제 1강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